아이를 오래 관찰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도 빠르고 기억도 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좋은데 이상하게 감정이 크게 올라오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감정 조절을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발달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실행 기능과 정서 조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행 기능에는 주의를 조절하고 기억하고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고 상황에 맞게 전환하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정서 조절 역시 이런 인지적인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 별도의 발달 과정을 가지며 발달 속도와 개인차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인지적 능력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항상 같은 속도로 발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7세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지적 능력이 좋았고 도형을 변별하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수업을 하다가 가베를 연결했고 지금은 몬테소리와 보드게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정말 활발하고 즐겁게 참여합니다. 그런데 방학처럼 일상의 리듬이 달라지는 시기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유치원에 가는 것도 학원에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울기도 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감정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달립니다. 그런데 감정이 크게 올라오는 순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빨리 달려?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드게임을 단순히 인지 능력을 키우는 활동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보드게임은 규칙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전략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교육적 매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다른 배움이 있습니다. 아이는 게임 속에서 여러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기다려야 하는 상황, 지는 경험, 속상함, 다시 참여하기입니다. 저는 보드게임에서 아이가 이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생기는 감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5세 때라면 감정이 너무 힘들 때 잠시 쉬어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세가 되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다른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든 감정을 느끼면서도 다시 회복하는 힘을 연습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잘하는 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하지 못했을 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다시 시작하는 힘도 필요합니다. 잘하는 아이인데 감정 앞에서 멈춘다면 그 아이에게 부족한 것이 능력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능력을 키우는 것과 함께 감정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다시 행동으로 돌아오는 힘도 함께 길러주어야 합니다.